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부터 짚어볼까요? 최근 무인기 도발과 함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선언한 북한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도 연일 본인의 신념이 담긴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사인을 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다음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꽤 간명합니다. 북한이 다시 한번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그러니까 이도현 의원님, 본인이 군 통수권자로서 요즘에 최근에서도 무인기 도발이나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거를 두고 볼 수만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용어 가운데 편무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꼭 지켜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9.19 군사합의가 딱 그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지금 조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19 합의 제1조가 뭐죠? 해상, 지상, 그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금한다. 이거를 지금 이 정신부터 정면으로 지금 북한은 위반하고 있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군사분계선 5km 안에 완충구역을 두고 거기서 포병 사격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최근에도 수백 발씩 쐈죠. 그다음에 동해 서해에서 일정 구역을 둬서 포사격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거침없이 지금 북한은 해대고 있죠. 또 하나 군사분계선 동부에선 15km, 서부에선 10km 무인기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죠? 국경 넘어서 서울까지 왔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백령도에서 이 9.19 합의 지킨다고 포 사격 훈련도 못 해가지고 포를 배에 싣고 육지로 와서 훈련을 하는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지금 무인기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 이런 편무계약적인 상태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당장 취소하지 않고 효력 정지하느냐? 우선은 그 합의 파기라는 그런 또 이제 선전전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들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일단은 어쨌든 지난해부터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말에 이제 남북 관련된 어떤 이벤트의 가능성은 이제 남겨두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환 원장님, 근데 결국 이게 팩이나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얘기한 건 앞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북한이 또 도발하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북한에게 있다. 이걸 윤 대통령이 좀 명시하기 위해서입니까? 명시하기 위한 데도 있고요. 사실 남북 관계는 7.4 공동성명부터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정말 금과 옥조 같은 합의서들이 많아요. 예. 한 번도 북한이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키려고 계속 마지막까지 애를 쓰다가 오늘에까지 온 거고 예. 북한이 지난해 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김정은 연설에서 노골적으로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라.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인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속초 앞바다까지 거의 미사일을 쏘아댄 거고 뭐 해상 완충구역에 포 쏜 거는 수많아서 뭐 이야기를 더 사실 이미 유명무실됐죠. 9.19 유명무실화 군사합의는. 됐고 이건 예. 사실은 남북 군사합의는 거의 유명무실화 됐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고 지킬 것이라고 노력을 하고 무인기가 들어왔음에도 우리가 지킬 건데 당신네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해와 영토와 영공을 침입을 하면 이것을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이거는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는 지켜왔는데 북한이 이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나 폐기,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를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 뭐 일단 그럼에도 최후 통첩성 경고를 북한에 날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9.19 군사 합의. 문재인 정부 당시 사실 정확히는 4년 3개월 전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인한 이 군사 합의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당시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9.19 군사합의가 무색하게도요. 북한은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 효력정지 검토하겠다. 만약에 북한이 또 한 번 영토를 침범하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유명무실화됐던 9.19 군사합의, 이런 북한의 어찌 보면 무력 도발, 나쁜 습관들을 지난 정부에서 다 만들어준 셈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윤 대통령에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죠. 조금 전 영상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9.19 합의를 한 것이 2018년 9월입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했는데요. 예. 북한이 해를 바뀌어서, 그러니까 바로 2019년부터 무력 시위를 계속한 거예요. 합의를 사실상 완전히 짓밟은 거죠. 가령 서해 완충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돼도 계속 불상의 발상체, 미상의 발상체 이렇게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북 교류 또 남북 관계는 증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바로 튼튼한 안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사문화가 됐고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체결이 됐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효력이 없어졌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효력이 사실상 없다라고 선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걸 유명무실하다 현실로 인정하고 곧바로 북한에게 엄포를 넣은 거다. 조수희 의원님이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사실 보니까 이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오늘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북한이 바라는 게 9.19 군사합의 파기인데 이걸 굳이 북한에게 다 공을 넘겨준 건 아니냐. 왜 적대행위를 하게끔 위기를 자초하고 있냐.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합의를 해놓고 파기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미사일 도발도 하고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기도 하는 등 북한의 행동은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효력을 정지한다,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얻어낼 게 특별히 없어요. 북한은 오히려 합의 파기하면 더 도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너무 비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받을 충격과 우리나라가 받았을 충격은 굉장히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튼튼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 정부 탓한다고 안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의 훈련 부족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현 정부에서 SSR 레이더 방공망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탐지와 소시를 거듭하면서 격추시키지 못한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현무 미사일이 강릉에서 발사가 됐는데 동해안으로 안 가고 우리나라로 다시 왔을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건지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왔는데 그 무인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이런 국방 실책을 좀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 국방부에서 대민 피해가 우려돼서 사격을 못 냈다고 하잖아요. 무인기를 향해서. 그러면 대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경보음을 울려야죠. 저는 그래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경종이 울려야 될 것 같고 12구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신호가 오고 있는데 경보음이 울리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다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현 국방부, 현 군 당국도 분명히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뭐 지어야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군 당국 일각에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뭐 한미 연합 훈련도 계속 유예돼서 훈련도 제대로 못했고 실제로 당시에도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런 문제가 뻥뻥 터진 것처럼 비춰지는 건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 아니냐. 일본 군 당국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 부분까지 같이 좀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야당의 논평 자막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고영한 원장님,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북한이 바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 파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면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 파기하고 앞으로 또 적대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이게 위기를 자초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2차 대전 때 전야에 그 영국 총리가 히틀러하고 합의를 해서 종이장 한 장 흔들고 이제 유럽의 전장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라인란트 쳤고 슈데틀라드 쳤고 체코 쳤고 폴란드 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뭐라 그랬습니까? 남북관계 옥동자라 그러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의 그냥 무참하게 폭파시킨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북한하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물어서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먹는 사태가 계속해서 양보를 계속하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북한의 대남 전술, 대남 협상에 말려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뭐 전 정부에서 뭐 저도 전 정부 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들을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9.19 합의에 뭐 파기를 하면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할 거라는데 북한은 뭐 이미 당중안의 전원회의에 있어서 남북 관계를 아주 파탄시키겠다고 이랬고 그 전에 왜 김영철
경찰청국장이 나와서 북남 관계는 총파탄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 북한은 항상 우리가 물러서는 것만큼 들어왔다. 이제는 멈춰 세울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하신 그 이야기가 저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도 분명히 있고 남북관계에 주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는 하지 말라. 더는 하면 우리도 더는 참지 않겠다. 뭐 남북관계에 사실 9.19 공동합의서는 형해화되고 유명무실하든지 이미 오랜 거 모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저걸 우리가 효력을 정지했다고 해서 북한이 안 할 도발을 더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논리 구성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윤 대통령이 오늘 이 북한을 향한 경고. 그런데 사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대응을 두고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좀 다소간의 신경전이 있었죠, 최근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훈련 부족 탓을 하면서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국방장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먼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뭐 최근에 무인기 도발 관련해서 굳이 뭐 현 정권과 전 정권의 그런 책임 공방까지 짚지 않더라도요, 이대원 의원님.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다목적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해서 안 보이는 무인기, 안 보이는 드론, 그러니까 드론 잡는 드론 킬러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국방 전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드론과 관련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 종류로 보면 되겠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해왔던 정찰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드론 잡는 드론 이거는 이제 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지만 전자파를 쏘여서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 이제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대통령은 지금 합동 드론 부대 그 창설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요인 암살용 드론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그 위협을 느끼는 그 무기 체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금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그 MQ-9 리퍼라는 그 드론 무기가 있는데 이게 2020년에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사령관을 정확히 암살했던 그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 체계를 이제 우리도 개발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동안 드론만 놓고 보면 약간 북한이 유리한 비대칭 전력이었는데 우리의 기술력, 국방력, 경제력으로 우리가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북한의 무인기 드론 기술 압도하고도 남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험이 될 겁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을 누가 먼저 창설했느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나라에서 드론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는 15년 전에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당시에 이제 동유럽 코소보 이런 데서 미군이 프레데터라는 그 드론을 무인기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 건의해서 개발을 한번 그 모색을 해봅니다. 당시 우리 기술로는 개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무인기가 약간의 활주로를 필요하는 정도의 무인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접고 2000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지. 뭐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때 부대를 만들긴 했었지만 연구 조직 정도의 수준이고 훈련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를 그 격추하는 데도 실패한 것도 그런 훈련 부족의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도원 의원의 말씀은 그 오히려 북한이 어설프게 무인기 도발을 하면서 우리의 그 드론 잡는 드론 킬러 같은 그런 부대 창설을 좀 더 가속화시킨 측면도 있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무인기 개발 얘기까지 연내 생산하겠다는 윤 대통령 메시지까지 있었고요.